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멜파스 채권자 파산 신청 소취와 거래 재개 리스크는 지속 긴급 분석 3탄입니다. 기업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2월 벤처 기업으로 설립됐고요. 200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 있습니다. 2분기 현재 2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터치 스크린 모듈 및 터치키 모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정전 용량의 지문인식 기술 기반의 터치 센싱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바 있죠. 터치 센서 부분 100%의 매출 포지션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단기 매출에서 FPCB라고 불리는 이 휘는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한 매출은 사실상 없습니다. 작년 7월에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력이 있죠. 중국 기업인 연창 전자과학기 유한공사회 특수관계인이 21.3%의 지분을 보유한 바 있었습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요. 연결 기준 매출액 502억, 영업이익 12억, 당기 순손실 124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9%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9.7%가 감소했습니다. 당기 순손실 역시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100억, 전년 동기 대비 152.2%가 감소했고 영업손실 3억, 당기 순손실 87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하거나 적자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요 1월 2일부터 6월 30일 즉 상반기 누계 실적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최대 주주 밀타 보유 주식 전량 반대 매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이미 제기됐죠. 최대 주주인 이 변경 후 최대 주주인 밀탑이 지배력은 모두 상실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점입가경의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 상태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은 불투명한 어떤 상황인데 계속 사업의 불확실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공시 의무 위반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회사는 현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분 공시는 이 기업 공시 의무 규정과는 별도의 사안이다. 그래서 회사의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규 경영진이 모 보도자를 통해서 이 추진 예정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었던 콩고 민주공화국 기업의 UBC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무선 충전 전문 기업 GLS의 인수 추진. 자, 이런 기사들 찌라시만 난무했는데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지배구조마저 없는 경영진이 어떤 근거로 회사의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파산 신청 당사자의 주채권 여부에 주목되고 있는데 주채권 미해당 시 기각될 수 있는 전망이다. 자, 언급드린 그대로입니다. 파산 신청의 주채권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신청은 기각될 것이다 라고 총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심층 분석을 좀 했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예측을 좀 했죠. 주채권 미해당 시 기각이 되는데 자, 바로 어제였습니다. 최종 공시가 좀 발표됐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 기각입니다. 자, 제목 파산 신청 기각 사건 번호 하합 280 파산 선고 관할 법원은 수원 지방법원이고요. 기각 사유는 이 재판부의 어떤 기각 결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자동으로 기각이 되는 겁니다. 기각 일자는 채권자의 신청 대리인으로부터 신청 취하서 및 접수 증명원을 전달받은 날짜다. 자, 이게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파산이라는 이 수단 자체가 주권 거래 정지라는 무시무시한 어떤 파급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일단 찔러보기 식으로 기업과 많은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양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주채권자가 아닌 경우 만약에 이게 법원의 어떤 소송권 남용 관점에서는 이 제도는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공시 경력이 한 18년 정도 됐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파산 신청, 자, 누군가의 어떤 협박 수단으로 악용이 된다면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죠. 법원도 단순하게 아무나 찔러보기식, 자, 허위 소송에 대해서 이런 막대한 역손배 사유에 해당된다면 역으로도 손배 사유가 확정될 수 있는 어떤 이 법적인 제도적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가격 제한폭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28%대
시세 형성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인수 기대감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9월 10일 단기에 중국 회사에서 한국 기업으로 자 기대감이 반영된 주가가 9월 10일 5,290원까지 단기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죠? 전량 주식이 모두 반대 매매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모든 현 구간의 이 피해는 소액주주가 몽땅 받아낸 겁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산만큼 팔고 있는 어떤 흐름도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주식을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주식을 모았다. 자 그래서 상승 여력이 이렇게 해서 다시 갈 것이다. 자 찌라시는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가치가 당장 우선해야 될 요인들이 있죠.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대규모 자금 유치가 확정돼야 될 것. 주 사업은 현재 너덜너덜해진 상태죠. 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재무적 투자자 그리고 전략적 경영자 SI와 FI가 결합된 우군들이 나타나서 회사의 많은 유상증자 대금도 납입하고요. 회사의 신규 사업도 부각시키면서 웰파스 회생한다면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불확실성, 1차 불확실성만 좀 제기된 즉 파산 신청이 소취화되면서 이 기대감만 좀 반영된 것이지 이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될 판단 부분은요. 앞으로 사업 구조 자체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 없다면 연말까지는 멜파스 꼭 정리해야 되는 요인이 맞다. 자, 제가 주구장창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리스크하다는 겁니다. 지배구조를 상실한 회사의 상장 유지 사례는 전무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감지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28% 상한가 안착한다면 내일 시세의 어떤 변동 여부까지의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는가. 자, 그렇다고 해서 전고 영역인 5,000원대까지 올라간다면 이건 인위적인 시세 조정의 행태일 뿐 현재 어떤 회사의 상태로 봤을 땐 매우 리스크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시 X8 준비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